자, 그 교재를 보면은 그 4장 그 기계 요소라고 되어 있죠. 거기를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기계 요소하게 되면 어떠한 우리가 기계에 있어서의 각각에 대한 섹션 부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보면은 기계 요소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나사예요. 나사. 스크루, 나사. 자, 나사하게 되면은 어때요? 나사. 나사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커플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하게 되면 수나사와 앞나사 이렇게 되는 거죠. 수나사와 앞나사. 그럼 수나사를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그래. 잘하네. 앞나사를 뭐라 그래? 그래서 수나사는 우리가 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볼트. 볼트와 너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일반적으로다가 그 나사에 대한 이제 이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거 종류를 논하기 전에 먼저 거기 나오는 용어를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냐 하게 되면 이 볼트와 너트인데 이제 시험에서는 나사의 크기는 뭐로 표기하냐 이게 나온다면 나사의 크기 이런 걸 외우는 거죠. 자, 그래서 나사의 크기, 나사의 크기, 나사의 크기는 뭐로 표기한다? 수나사의 외경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수나사. 자, 볼트의 외경 이렇게 외경이 뭐야? 예? 뭐예요? 바깥지름으로 표기하는 거예요. 바깥지름 이렇게. 예? 그래서 나사의 크기는 수나사의 외경 바깥지름으로다가 우리가 표기를 하고 나사의 크기를 보통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호칭지름이다. 이렇게 호칭지름. 나사의 뭐? 호칭지름. 나사의 호칭지름은 나사의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수나사의 바깥지름 외경으로다가 우리가 나타낸다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나사의 기초, 나사 곡선, 나사 각부의 호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사 각부의 호칭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리드각이다. 거기 이제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리드각. 리드각을 뭐라고 하냐 하게 되면 나사에서 리드각이다. 리드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경사각이라고 그래요. 경사각. 경사각. 리드각을 알파라고 한 거예요. 알파로다 이렇게 표현한다. 리드각 경사각을 알파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빗변의 경사각으로서 우리가 파이 D분의 L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나사가 우리가 대충 우리가 이제 표기를 하게 되면 이제 나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이렇게 올려서 우리가 이제 나사를 쪼이는 심 이렇게 이거는 이제 축방향 하중을 우리가 이제 W다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에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이렇게 요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알파다 이렇게 또 뭐 책에 따라서 리드각을 리드각을 알파 또는 람다라고 쓰는 책도 있어요. 이게 기호는 상관없고 람다나 알파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나사 경사각을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얘는 뭐냐 얘는 유효 우리가 이 원의 둘레를 말하는 거 원둘레. 그래서 얘는 파이 D. 여기서 유효직경을 말하는 거예요. 유효직경 참마다 다른데 여기서 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펙티브 디아미터에서 유효직경 파이 D 하게 되면 둘레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한 바퀴 둘레 원주 길이에다가 여기에서 얘가 뭐냐면 피치가 되는 거예요. 피치 이렇게 피치
피치인데 한 줄 나사의 경우에는 리드하고 피치하고 같은 거야. 리드하고 피치하고 이렇게. 리드하고 피치.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은 리드가 경사각을 여기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거 기울기니까 기울기. 그래서 탄젠트 랄파는 탄젠트 람다는 이거 뭐야? 밑변분의 높이. 어? 파이 d 2분의 피치. 파이 d 2분의 피치. 한 줄 나사의 경우는 피치하고 리드하고 같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파이 d 2분의 리드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줄 나사의 경우. 자, 그래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거다. 나사의 경사각, 리드각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알파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려면 아크 탄젠트.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계산하게 되면 각도가 나오는 거지. 경사각, 리드각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 계산한다. 피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피치. 피치라고 하는 것은 인접한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사각나사냐 삼각나사냐. 그러면 삼각나사의 경우에는 삼각나사의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사각나사는 어떻게 됐어? 나사안이 사각형으로 생겼으면 사각나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삼각나사, 얘는 사각나사.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뭐냐 하게 되면 얘가 알파예요. 알파. 나사산각. 나사산각이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정리. 얘는 이제 사각나사, 얘는 삼각나사인데 피치라고 하는 것은 인접한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그래서 인접한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이 수평거리를 뭐라고 한다? 피치라고 한다. 피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피치. 인접한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수평거리. 이렇게. 그럼 사각나사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수평거리를 피치라고 하는 거예요. 피치. 이렇게. 또한 여기에서 이 나사산의 높이. 나사산의 이 높이인데 이 나사산의 높이는 사각나사의 경우에는 피치의 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각나사의 경우 나사산의 높이는 2분의 피치다. 이렇게 2분의 피치. 이렇게. 사각나사의 경우 나사의 높이는 2분의 피치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2분의 피치. 이렇게. 인접한 나사산과 나사산 축방향 우리가 디스턴스 거리를 우리가 피치라고 한다. 이거 피치. 피치에 대한 거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골지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나사산의 골지름. 수나사에서는 최소지름이고 앞나사에서는 최대지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표기하기 나름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삼각나사를 기준으로 표기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에서 인접한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수평거리를 피치라고 하는 것이고, 볼트, 수나사의 최소지름,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 하게 되면 골지름, D1이 되는 거예요. D1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최대지름이 바로 우리가 뭐냐 하게 되면 얘가 외경이 되는 거지. 외경. 자, 바깥지름. 그러면 유효지름은 뭐냐 하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에 이렇게 반, 여기에서 여기에 반 이렇게. 요거를 우리는 이제 이펙티브 디아미터에서 유효지름이다. D2 이렇게 유효지름. 거기에서는 지금 유효지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D2라고 이걸 유효지름이다, 유효직경이다 이렇게 되는데 유효지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나사의 크기는 이거 외경으로 표기되는데 외경은 이제 우리가 D2라고도 쓰는 책도 있어요. 이거 D2 이렇게. 그러면 유효지름은 뭐라 했어요? 유효지름. 골지름과 바깥지름을 산술평균한 거다. 산술평균. 그래서 유효지름이라고 하는 D는 뭐를 말한다 했어요? 2분의 안지름과 바깥지름을 산술평균한 거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요거를 우리는 유효지름이다. 이렇게 유효지름. 이렇게 거기 책에서 우리가 표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안지름은 앞나사의 최소지름. 우리가
암나사의 최저점. 당연한 얘기지. 여기에서 이게 암나사가 노트인데 노트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노트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기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노트란 말이에요. 암나사. 암나사에서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최소지름. 최소지름.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기호에 대한 명칭 조금 책마다 다른데 일단은 규약을 해서 거기 표기된 거를 알아두십니다. 수나사와 바깥지름 나사의 호칭지름입니다. 그거 체크를 해. 예, 나사의 바깥지름. 그 시험에서 나오는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거 D2라고 쓸 수도 있지만 D라고 쓰여 있는 요거 수나사 볼트의 바깥지름을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호칭지름 나사의 크기를 말할 때는 얘로 쓰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는 거죠. 자, 그거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피치와 리드 이게 나와 있는데 거기 리드를 우리가 별표에 쳐요. 리드. 자, 리드가 또 중요한 거야. 리드라고 하는 경우는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전진한 거리, 축방향으로 전진한 거리를 리드라고 하는 리드. 그래서 이거는 리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객관식 문제에서 리드는 나사를 이르던 시 한 바퀴 돌렸을 때 축방향으로 전진한 거리.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이리전 시켰을 때 축방향으로 전진한 거리를 리드라고 한다. 리드. 그래서 리드하고 나사 줄수, 피치의 관계를 우리가 설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공식으로서 리드라고 하는 것은 나사 줄수 곱하기 피치다 이렇게 돼요. 나사 줄수 이렇게. 자, 이렇게. 리드는 나사 줄수, 나사 산수 곱하기 우리가 피치 이렇게 돼요. 나사 산수 곱하기 피치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을 하고 만약 한 줄 나사이면 리드하고 피치는 리드는 피치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줄 나사이면 2피치, 세 줄 나사이면 3피치, 다중 나사면 N피치 이렇게 해서 요거 잘 기억을 하고 있으시면 돼요. 리드와 피치의 관계는 리드는 나사 줄수 곱하기 피치다. 요거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가 포뮬라 공식이다. 리드는 NP다. 요거 잘.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서 빈도 있게 나오는 거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사의 종류에는 우리가 이 삼각나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삼각나사 하게 되면 나사안이 삼각형으로 생겨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삼각나사는 주로 체결용 나사예요. 체결용 나사. 그래서 삼각나사는 체결용 나사다 이렇게 알아요. 체결용 나사. 그래서 삼각나사는 나사안이 삼각형으로 생겨 있는 거고 삼각나사에서는 미터계 나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사가 미터나사예요. 미터나사. 자, 미터나사는 미터릭 스크루 이렇게 정리를 해서 미터나사는 미터 계열의 대표적인 나사로서 요거는 이제 나사가 나오면은 주로 나사각은 몇 도냐 이게 중요한 건데 얘는 나사각이 미터 나사는 나사각이 몇 도야? 거의 다 삼각나사니까 알파는 60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미터 나사는 미터 계열 나사야. 미터 계열 나사로서 얘는 주로 나사의 호칭 지름을 미리로다 픽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M20의 3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M은 미터 나사를 말하는 거고 요거는 20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나사의 호칭 지름이 20mm를 말하는 거예요. 20mm 호칭 지름이 20mm를 말하고 미터 나사 20mm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것은 피치를 말한다. 피치
피치 우리가 피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써주십니다. 나사 간격이 60도다. 그래서 이거는 미터 계열의 대표적인 나사야. 미터 계열의 대표적인 나사 미터. 자, 종류를 알아두는데 일단은 두 번째로다가 많이 쓰는 게 뭐냐 하면 유니파이 나사예요. 유니파이 나사. 유니파이 나사는 인치 계열의 대표적인 나사다. 인치 계열의 대표적인 나사로서 유니파이 나사는 미국, 영국, 캐나다. 그래서 ABC 나사다 이렇게. ABC 나사. 이거는 이제 아메리카, 브리티시, 캐나다. 그래서 미국, 영국, 캐나다 3국 협정 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미터 나사는 유니파이 보통 나사가 있고 유니파이 간접 나사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표기를 할 때 인치 계열의 대표적인 나사로서 얘도 나사 간격 알파는 60도다. 60도. 나사 간격은 60도 삼각 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UNC 우리가 이거는 뭐 4분의 1 UNC 20 거기 표기하기 나름인데 거기는 표기하는 게 아직 안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UNC는 유니파이 보통 나사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UNC 4분의 1 UNC 요거 유니파이 보통 나사. 유니파이 보통 나사. UNF는 요거는 이제 F, 요건 이제 코먼 F, 요 유니파이 간접 나사. 유니파이 간접 나사는 UNF 이렇게 해서 기호를 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다가 예를 들면 4분의 1 20의 UNC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기를 했을 때 4분의 1은 뭐를 말하는 거냐? 이거는 나사의 호칭 지름이 나사의 바깥 지름이 4분의 1인치를 말하는 거야. 4분의 1은 뭐를 말해? 나사의 호칭 지름이 4분의 1인치. 인치는 원래 2개를 붙이는 거야. 2개. 인치를 말하는 거야. 4분의 1인치. 나사의 호칭 지름이 바깥 지름이 4분의 1인치. 여기 20은 뭐냐? 1인치당 나사 산수가 20개 있다는 거예요. 우리 1인치당 얘는 20은 뭐야? 1인치 하면 얼마야? 25.4mm. 1인치당 25.4mm의 나사 산수가 몇 개 있다? 1인치당 나사 산수가 20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이거 유니파이 보통 나사 나사의 외경이 4분의 1인치 1인치당 나사 한수가 20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삼각나사에서는 미터 계열에서는 미터 나사 인치 계열에서 얘는 인치 계열 나사야. 인치 계열. 얘는 무슨 계열이야? 인치 계열 나사의 대표적인 게 유니파이 나사예요. 유니파이 나사. 이렇게 잘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은 유니파이 나사 거기에 나사는 삼각형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거 말고도 또 우리가 뭐가 있냐면 각도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보통 4가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유니파이 ISO 삼각나사 미터 계열 삼각나사 인치 계열 삼각나사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세 번째는 미터 나사 유니파이 나사 그 다음에 우리가 피터트 나사 피터트 나사는 요거는 우리가 나사 간격이 55도예요. 요거 잘 알아야 돼요. KS 규격에서는 뭐 1973년도에 PGT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피터트 나사는 이것도 인치 계열 나사로서 나사 간격 알파는 55도다.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55도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관용 나사다. 이 관용 나사는 우리가 이제 파이프 나사라고 그래. 파이프 나사, 파이프 스크루. 이렇게. 그래서 관용 나사는 여기에서 끄트머리에 대한 그 기울기가 보통 16분의 1. 이렇게 16분의 1 기울기가 테이퍼가
16분의 1이고 관용 나사는 일반적으로 나사한 각도가 보통 55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5도 이렇게 파이프 나사, 관용 나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운동 및 동력 전달용 나사 네 가지를 또 알아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운동 및 동력 전달용 나사. 이것도 네 가지 정도를 알아두는 거예요.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운동 및 동력 전달용 나사는 제일 먼저 나사각이 사각형인 사각나사. 사각나사는 나사각이 90도가 되겠지. 사각형이니까. 사각나사는 나사각 알파가 90도 이렇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운동 및 동력 전달용에서 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또 얘야. 얘를 또 잘 외워둬야 돼요. 이렇게. 뭐냐면 사다리꼴 나사. 사다리꼴 나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제형 나사. 시험에서는 제형 나사. 영어로다는 우리가 이러한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다 에크미 나사라고 해요. 에크미 나사. 에크미 나사. 사다리꼴 나사, 제형 나사, 에크미 나사 이렇게 나. 이러한 경우는 인치 계열이 있고 미터 계열이 있는데 기호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미터 계열 사다리꼴 나사. 자, 먼저 자, 미터 계열. 미터 계열 사다리꼴 나사는 TM이라고 써. TM. 이러한 건 나사한 각도가 얼마냐? 이건 30도다. 30도 잘 외워둬야 돼요. 이렇게. 에크미 나사. 미터 계열 30도. 자, 두 번째는 인치 계열. 인치 계열을 우리가 이제 TW 이렇게 쓰는데 TW. 그러니까 이러한 나사한 각이 얘는 29도다. 29도. 이렇게. 인치 계열 사다리꼴 나사는 TW. 미터 계열 사다리꼴 나사는 이렇게 30도, 29도. 요거를 잘 암기하고 얘는 우리가 이제 주로 선반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 리드 스크루, 이송용 나사로서 운동 및 이송용 나사로서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나사다. 그래서 사각나사보다는 공작도 용이하게 깎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특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톱니나사다 하는 거. 톱니나사. 톱니나사 이렇게. 톱니나사는 우리가 이제 나사각 알파가 45도, 뭐 30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45도, 이렇게 30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나산이 톱니처럼 생긴 거예요. 톱니처럼.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렇게 생겨서 톱니처럼 이렇게 생겨서 얘는 한쪽 방향으로다가 큰 힘을 받는 경우 우리가 이거 사용한다. 그래서 이거는 직각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야. 직각 방향 쪽에서 얘는 스러스트 폴스 이렇게 추력을 받는다. 추력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큰 힘을 받는다. 그래서 이 톱니나사는 차감기 락드릴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터뜨릴 때 우리가 락드릴, 그래서 바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멍 뚫고 이럴 때 이러한 나사를 사용하는데 이거 차감기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두고, 이거는 한쪽 방향으로 한쪽으로 큰 힘을 받는 경우, 한쪽으로 다 큰 힘을 받는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톱니나사가 사용된다. 이렇게.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우리가 사각나사, 사다리꼴나사, 톱니나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라운드 스크루에서 라운드 스크루, 이렇게 둥근 나사,
둥근 나사, 라운드 스크루, 라운드 스크루. 이렇게. 둥근 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한 각도가 일반적으로 뭐 30도 정도 이렇게 돼 있고, 둥근 나사는 우리가 모래나 먼지 등이 들어가기 쉬운 이러한 곳에 주로 사용된다. 모래나 먼지. 모래나 먼지 등이 들어가기 쉬운 모래나 먼지 등이 들어가기 쉬운 장소에서 주로 우리가 이 둥근 나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이 외에도 우리가 ISO, 인치 계열, ISO, 미터 계열 등등의 나사들이 많이 있지만 요 정도 또 우리가 세일러 나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체결력 나사에도 또 우리가 세일러 나사라고 그래갖고서 나사 부분을 뭐 8분의 피치로 둥글게 한 우리가 미국의 표준 나사인 세일러 나사도 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 몇 가지씩 있는데 우리는 시험에서는 어떻게 돼? 4가지 정도씩. 운동 및 돈력 전달용 나사 4가지. 또 체결력 나사 4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워서 객관식으로다가 이 종류에 대한 걸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아두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나사, 거기 보면 볼 나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체크를 해서 우리가 알아둔다. 일단은 거기서 체크하면 봐봐. 먼저 거기에서는 우리가 324페이지 보면은 사다리꼴 나사 디귿 나와 있죠. 사다리꼴 나사. 거기를 체크를 해놓은 거예요. 사다리꼴 나사. 사다리꼴 나사는 우리가 사각 나사에 비해서 나사안과 홈에 틈이 생기고 가공이 쉽고 맞물림 상태가 좋으며 마멸되어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으므로 공작기계에 우리가 피드 스크루 이송용 나사로 많이 사용된다. 썸방 같은데 거기 B번을 언더라인 치는 거예요. 나사의 각도는 미터계는 30도, 인치계는 29도 잘 외워둬야 되고 인치계 29도인 나사를 주로 에크미 나사라고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톱니 나사 그것도 체크를 해야 하고 톱니 나사도 뭐라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가 톱니 나사 바이스나 차감기, 앞찾기 등과 같이 압력이 일정한 방향으로다가 사용되는 나사로서 압력 쪽은 사각나사, 반대쪽은 삼각나사로 깎여서 사각나사, 삼각나사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사가 톱니나사다. 이렇게 알아두고. 그 다음에 둥근 나사. 둥근 나사를 이제 라운드 스크루라고도 하는데 요것도 다시 써요. 둥근 나사를 다른 말로다 요거를 영어로 다는 너클 나사라고 그래. 너클 나사. 너클 나사라고도 한다. 너클 나사. 이렇게. 그래서 라운드 나사, 너클 나사 이렇게 정리다.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은 볼 나사. 그것도 간단하게 알아두는 거야. 볼 나사. 볼 나사는 이제 우리가 자동 나사인데 요거는 우리가 마찰이 작고 우리가 수치조용으로 공작기계 이송 등에 사용된다 하는 거 알아두고 자동 조절 나사, 볼 나사. 그다음에 이제 관용 나사는 파이프 나사라고도 한다. 그래서 테이퍼 16분의 1 정도의 기울기를 우리가 고려한다. 이렇게 알아두고. 그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은 325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은 나사의 이완 방지 별표 3개 쳐요. 그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나사의 이완 방지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동 젬 너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핀, 작은 나사, 세트 스크루에 의한 방법이 있고 로크너트에 의한 방법이 있고 와셔에 의한 방법이 있고 철사에 의한 방법이 있다. 그 5가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잘 알아둔다. 종류를 알아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사의 우리가 이완, 우리가 방지하는 방법 그거 잘 외워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나사의 자립 상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나사의 자립 상태 그것도 체크를 해요. 나사가 자연히 풀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려면 나사를 풀 때 힘이 우리가 F는 W 탄젠트 로 마이너스 람다인데 탄젠트 로 마이너스 람다가 0보다 클 때 다시 말하면 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마찰각을 말하는 거예요. 마찰각. 그 다음에 람다는 경사각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자립상태 조건은 뭐야?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나사의 자립상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는 뭐야? 로는 마찰각. 마찰각이 여기에서 람다는 경사각.
리드각이라 했지 아까 리드각보다 클 때 이러한 조건이 우리가 나사의 자립상태 조건이다 이렇게 이것도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수식적인 게 안 나와 있는데 공식을 한 2가지만 적어 놓습니다. 자, 공식을 2가지만 적는다. 자. 객관식 문제에서 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이거 이제 중요한 거니까 거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나사의 효율 구하는 공식. 책에는 없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나사의 효율 구하는 공식은 보통 4가지 정도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공식만 외워주면 돼요. 공식 고르는 게 나오니까. 자, 나사의 효율은 먼저 사각나사. 사각나사 효율. 사각나사 효율은 우리가 이제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분의 탄젠트 람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얘는 경사각을 말하고 얘는 마찰각을 말하는 거니까 마찰각 이렇게. 이 공식을 외워두면 돼요. 그대로. 그 다음에 삼각나사 효율. 삼각나사 효율 구하는 공식은 여기에서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다시분의 탄젠트 람다 이렇게 외워두면 돼요. 여기서 탄젠트 로다시라고 하는 경우는 요거는 우리가 상당마찰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거는 이렇게 알아두지. 여기 공식에서 이 공식만 외워도 되는데 이렇게 여기서 탄젠트 람다는 파이 d분의 피치 이렇게 해서 경사각 람다는 아크 탄젠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로 마찰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탄젠트 로는 뮤 이렇게 해서 마찰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마찰각이에요. 마찰각. 마찰 개수. 그래서 여기에서 마찰각은 아크 탄젠트 뮤 이렇게 씁니다. 마찰각. 얘는 마찰각. 이렇게. 탄젠트로는 마찰 개수.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로다시는 뭐냐? 이렇게. 삼각나사 효율 구하는 공식에서 탄젠트 로다시는 뭐냐? 그래서 이런 걸 외워두면 돼요. 자, 탄젠트 로다시는 요거는 이제 뮤다시를 말하는 거예요. 뮤다시. 뮤다시는 상당마찰 개수를 말하는 건데 상당마찰 개수는 뭐를 말하는 거냐? 얘는 뮤다시는 코사인 2분의 알파분의 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나사한각이기 때문에 삼각나사인 경우 나사한각이 뭐야? 미터 나사나 유니파이 나사가 60도라고 그랬기 때문에 2분의 60도는 30도가 되겠지. 그래서 보통 코사인 30도분의 뮤 이렇게 해서 삼각나사인 경우는 여기에서 요거 상당마찰 개수, 등가마찰 개수, 상당마찰 개수, 등가마찰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대입한다는 거. 요거를 공식 고르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알아둬요. 삼각나사와 사각나사에서의 요 관계 요거 알아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공식만 알아두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자립상태 시 나사의 효율은 반드시 50% 미만이다. 이렇게. 자립상태 시 나사의 효율은 반드시 50% 미만이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자립 상태의 조건은 아까 우리가 이제 마찰각하고 리드각하고 같을 때 이렇게 정리되기 때문에 이럴 때 마찰각과 리드각이 같을 때 이럴 때 효율을 구해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다 대입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로, 얘도 로 하게 되면 탄젠트 2로분의 탄젠트 로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수학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결과 공식만 외워도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수학적으로다가 우리가 이것이 탄젠트 2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수학에서 탄젠트 A 플러스 B라고 하는 공식은 1 마이너스 탄젠트 A 탄젠트 B분의 탄젠트 A 플러스 이런 공식이 있는 거예요. 공식. 예? 상학함수 공식. 이렇게. 요건 이제 하나의 우리가 이제 포뮬러 공식이기 때문에 요걸 다 적용하게 되면 요거를 갖다가 요거하고 A하고 B하고 같다 그래서 2로 오라 그랬기 때문에 요걸 정리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쭉 정리를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탄젠트에서 로분의 탄젠트로 더하기 탄젠트로는 2탄젠트로 그래, 정리하기 때문에 이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자승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어차피 0보다 크니까 얘가 마찰각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전개하게 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자승 로인데 여기에서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2분의 1은 뭐야? 0.5지 0.5.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리하게 되면은 얘는 0.5 반드시 미만이다. 0.2, 0.5라는 것은 뭐야? 50% 미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 자, 요 공식 등식이 다 만족하는 거니까 요 공식을 잘 알아. 요 공식이나 요 공식을 잘 알아둔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알아둔다. 그래서 자립 상태 시 나사의 효율은 반드시 50% 미만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이제 하나만 더 정리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나사의 효율 구하는 공식은 몇 가지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제 유압잭이나 윈치에서의 효율을 구하는 것을 공식만 알아두면 된다. 자. 자, 유압잭이나 수동 윈치에서의 효율. 그래서 수압 유압잭이나 수동 윈치에서의 우리가 효율 구하는 공식 이렇게. 이러한 경우는 이타는 2파이 t분의 WP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는 뭐냐? 이거는 이제 책에 따라서 뭐 Q라고 쓰는 책도 있고 축방향하죠. 얘는 피치. 이파이 하게 되면 이제 뭐가 원주 둘레를 말하는 거죠. 원통 360도 이렇게. 그 다음에 T값 이렇게 2파이 T는 비틀루멘트. 비틀루멘트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T는 다시 T1과 T2가 있는데 T1은 T는 T1 플러스 T2 T1 플러스 T2 T1은
노트 자리부에서의 비틀리먼트. 얘는 노트 자리부에서의 비틀리먼트. 노트 자리부에서의 비틀리먼트. 컬러부에서의 비틀리먼트. 얘는 나사를 돌릴 때의 비틀리먼트. 나사 회전시 비틀리먼트. 나사 회전시 비틀리먼트. 이렇게. 그래서 이 공식 구르는 거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얘도 컬러브에서의 비틀리먼트하고 노트 자리부에서의 비틀리먼트하고 나사를 돌릴 때의 비틀리먼트 두 개를 다 구해서 넣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T는 얘는 뮤 컬러브에서의 마찰계수에다가 뮤 W 우리가 평균 반지름 RM 플러스 얘는 똑같이 나사를 돌리는 심에다가 유효지름, 나사를 돌리는 심에다가 유효지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사를 회전시키는 심, 나사를 돌리는 심이라고 하는 경우는 W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가 돼요. P는 사각나사의 경우 탄젠트 람다 플러스 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를 갖다 다시 쭉 풀어갖고 정리하면은 또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참고로다가 컬러브에서의 비틀리먼트와 나사를 돌릴 때 또 돌리는 심, 체결력이 돼. 체결력에다가 돌리는 심이 체결력이야. 나사를 쬐는 심에다가 반지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비틀리먼트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된다. 그래서 얘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고려하는 경우 이렇게 써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사에서의 기본적인 그러한 공식을 거기 적어놓고 우리가 표기를 하시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사항은 된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볼트 나오는데 거기서 조금 더 몇 가지만 정리를 하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